50세가 넘으면서 방광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밤 2시, 3시, 4시마다 소변을 보러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침대에 누워도 쉽사리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밤들이요.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요. 더 심각한 것은 거기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멀리 외출하거나 친구들과 모이는 것조차 망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이 약이나 수술 없이 밤새 푹 자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과학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60% 이상, 70대 남성의 거의 80%가 배뇨 장애, 특히 야간뇨, 빈뇨 약한 소변 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작은 전립선은 남성의 배뇨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제어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의학은 올바른 방법으로 변화를 주면 이러한 증상들을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남성 건강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저지르는 많은 실수를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을 덜 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소변을 농축시켜 방광을 자극하고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 붉은 고기, 술 맵고 뜨거운 음식 섭취 등은 모두 조용히 전립선 염증과 크기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만성적인 불면증, 건강 악화, 부정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부부 관계에서 죄책감과 자존감 저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년기에 살아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 환자분 중에 부산에 사시는 67세 은퇴 교사 이영수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잠을 통 못 자겠습니다. 밤마다 계속 화장실을 가고요. 방광이 늘 개운치 않습니다.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칩니다. 이 영수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눈빛은 피로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약이나 시술 없이도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푹 잤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지, 야간뇨와 약한 소변 줄기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실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는 수천 명의 수명과 삶을 변화시킨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3가지 습관을 공개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도해본 후에야 그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번째 습관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게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야간뇨로 인한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결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년에 잠 건강, 그리고 자신감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다음 몇 분 동안 오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해결책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되찾을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제안 하나 드립니다. 만약
지금 야간요, 약한 소변줄기 잔뇨감 등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몇 분을 선정하여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전립선의 메커니즘을 깊이 파고들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전립선은 정말 무엇이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립선을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호두 크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전립선은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주된 기능은 정자를 운반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액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면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전립선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성장은 무심코 이 통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원에 있는 호스를 무심코 밟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잘 흐르지 않거나 심지어 막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익숙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소변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려면 힘을 주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끊기며 이전처럼 힘차고 곧게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잔뇨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밤에 여러분의 귀중한 잠을 방해하는 잦은 화장실 방문, 즉 야간요도바 빼놓을 수 없죠. 때로는 불쾌한 급박요나 요실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노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일상적인 습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적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거나 하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전립선을 더 빨리 붓게 하고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 잠과 뱃뇨,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누구나 적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3가지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3번째 습관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판세를 뒤집는 때 도움을 준 핵심입니다. 습관 1.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 편안한 숙면을 위한 지름길. 자, 첫 번째 습관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박 선생님, 물 마시는 거요? 진심이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물을 마시느냐에 있으며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겠다. 특히 저녁에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매우 농축됩니다. 소변은 독소와 자극 물질로 가득 차게 되어 마치 농축액처럼 방광과 전립선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불쾌한 증상들을 악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매운 김치나 진한 찌개를 먹으면 갈증이 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것은 몸이 그런 자극 물질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농축된 소변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은 바로 시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의 대부분을 오전과 오후에 마시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에 2,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목표라면
오후 4시 이전에 전체 섭취량의 3분의 2를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현저히 줄이고 이상적으로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낮 동안 전립선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밤에 방광에 귀중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한 수분 섭취 패턴을 꾸준히 따른 남성들은 야간요 횟수가 최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방해받지 않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물을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더. 커피, 술,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조용한 적이므로 저녁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 2. 전략적인 걷기 침묵의 적을 물리치다. 방광 건강을 위해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단순한 요소에도 달려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확보했다면 이제 저와 함께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염증이라는 침묵의 적을 물리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효과적인 운동은 힘든 헬스나 장거리 달리기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단순함이 곧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된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고 가벼운 걷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과학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만성염증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 전립선의 통제되지 않은 성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자 침묵의 적이며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짧은 걷기가 효과적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의 짧은 걷기는 여러분의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저명한 학술지, 당뇨병 관리, 디아베티스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매 식사 후 15분 걷기가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한 번에 45분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이 여러분의 전립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답은 모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걷기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염증을 근원부터 적극적으로 퇴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음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신진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강도 걷기나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편안하게 산책하거나 정원을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작은 시간 투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한겸증 활동입니다. 습관 3. 전립선 자연청소 하버드 대학교의 충격적인 진실 훌륭합니다. 우리는 혈당 조절과 염증 퇴치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걷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제가 곧 공개할 3번째 습관은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소 민감하지만 저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매우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자연 청소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것은 민감하며 종종 침묵 속에 감춰지는 주제이지만 저는 의사로서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전립선 자연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은 매우 명확하며 증거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한 중요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거의 20년 동안 350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 번 이상 더 자주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최대 33%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8번이라는 숫자가 높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빈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설명은 매우 매력적이고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정할 때마다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 축적되어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먼지가 쌓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버드 연구는 건강상의 이점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든 자위행위를 통해서든 사정 빈도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특히 안정적인 파트너가 없거나 특정 연령대의 남성들에게는 이 주제가 말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제가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민감하게 여겨지기도 하며 많은 노인 남성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학적 건강적 관점에서 저는 이것이 모든 연령대에서 전립선 건강에 실제적인 이점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완전히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에는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은밀한 것들이 여러분이 진실을 찾고 몸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 주제가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비뇨의학과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 마시는 방법부터 식후 걷기, 그리고 자연 청소의 비밀까지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히 개별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조각들처럼 함께 모여 여러분 전립선 건강의 전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치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지켜봐온 의사로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연례적으로 비뇨의학과 의사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50대, 60대 이상 남성에게 전립선 특이 항원검사, PSA와 직장 수지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진단 도구입니다. 저는 이 증상들은 단지 노화의 징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미루다가 너무 늦게 내원한 환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기 발견은 효과적인 치료와 길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큰 동맹자입니다. 부디 이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덧붙여 전립선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황금 열쇠. 우리는 방금 전립선 건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집이 새 기둥만으로는 세워지지 않듯이 전반적인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 또한 일상생활의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더 튼튼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 즉 20년의 경험을 통해 제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황금 열쇠들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영양, 음식은 약이다. 전립선 친화적인 식단, 우리는 종종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전립선에도 전적으로 해당됩니다. 식단은 체중뿐만 아니라 염증 상태와 전립선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의 가장 좋은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짙은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과일입니다. 이들은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 영웅으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특히 익힌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하여 전립선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미역국부터 저녁 채소 볶음까지 대부분의 식사에 녹색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시치아씨, 올리브 오일 등에 함유된 이러한 좋은 지방은 강력한 항염증, 무기입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전립선 문제의 근원이며 오메가3는 그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오메가3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4와 오메가6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현대 식단에서는 가공 식물성 기름 붉은 고기에 함유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균형을 되찾고 항염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와 콩류 호박씨, 아몬드 호두 렌틸콩 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호르몬 조절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 남성들은 치아가 약하거나 습관이 없어서 견과류 섭취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갈거나 부드럽게 불려서 섭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녹차는 익숙하지만 강력한 음료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대신 녹차를 수분 섭취 습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하거나 제한해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구운 고기, 그리고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가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성되는 화합물은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지방 유제품 섭취와 전립선 문제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저지방 유제품으로 바꾸거나 식물성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또한 큰 적입니다. 전략적인 걷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설탕과 가공식품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만성 염증을 촉진하여 전립선에 적이 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소스빵 병음료에 숨겨진 설탕의 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알코올, 특히 저녁 시간대입니다. 직접적인 질병 원인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뇨제 역할을 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밤에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시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는 밤새도록 화장실과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양에 대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를 예방약으로 만드십시오. 엄격한 다이어트 대신 유익한 음식을 더하고 해로운 음식을 점차 줄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전립선 건강에 기여합니다. 둘, 스트레스 관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모든 것이 긴장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성 스트레스는 두통,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호르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을 포함한 근육의 수축을 증가시켜 불편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전립선 염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호흡과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몇 분 동안 깊은 숨쉬기에 집중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코르티솔을 줄이며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 동안 내쉬세요. 매일 5, 10회 반복합니다. 요가나 태극권도 매우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정신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유연성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줄여 골반 부위에 매우 유익합니다. 한국에 놓인 남성 중 많은 분들이 건강체조나 장거리 걷기에 익숙합니다. 부드러운 요가 동작이나 태극권을 자신의 습관에 추가해보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클럽, 우리 노인 클럽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립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는 방해받지 않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몸이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밀린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정신과 몸이 함께 편안해지도록 하십시오. 셋, 건강한 체중 유지, 모든 킬로그램이 중요하다. 과체중과 비만은 전립선 질환을 포함한 많은 건강 문제에 명확히 입증된 위험 요소입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 특히 복부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생산하여 전립선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만성 염증을 촉진합니다. 비만은 또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변화시켜 전립선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립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은 흔히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전략적인 걷기 습관에서 논의했듯이 높은 혈당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체중 감량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이는 건강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의 결합입니다. 과자단 음식 섭취를 줄이고 녹색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후 전략적인 걷기와 다른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결합하세요.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너무 빨리 체중을 감량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0.5, 1kg 감량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중 감량 지원 그룹에 참여하거나 의사,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계획을 쓰세요. 여러분은 감량하는 모든 킬로그램이 여러분을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수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성 건강, 단순히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습관 3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연령과 개인적인 욕구에 맞는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립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정을 포함한 규칙적인 성활동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전립선에 매우 유익합니다. 신체적 친밀감과 엔도르핀 방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남성의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성 건강 문제가 종종 금기시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남성들이 정보와 치료를 찾는 데 큰 장벽을 만듭니다. 성 건강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건강에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너와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성 건강 전문가나 비뇨의학과 의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모든 연령대에서 성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많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망설임이 건강과 삶의 즐거움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전립선 관리는 우리가 논의한 3가지 기본적인 습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양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체중 유지 그리고 성 건강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포괄적인 그림입니다. 각 요소는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건강한 신체, 명확한 정신, 그리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문제인지부터 3가지 황금 습관 탐색, 그리고 영양 스트레스 관리, 체중의 중요성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지식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마지막 장애물에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흔한 오해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질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쁜 일상에 부담 없이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전립선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건강 개선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립선에 대한 흔한 오해 해소.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반드시 암으로 변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라고 약칭암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2가지 상태입니다. BPH는 전립선의 양성 성장으로 비뇨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전립선암은 악성 세포의 성장입니다. 비록 둘 다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BPH가 직접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BPH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암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2가지 상태를 구별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오해는 고환을 제거하거나 정관 수술을 하면 전립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환 제거는 테스토스테론암을 촉진하는 호르몬 생성을 줄이기 위한 진행성 전립선암 치료법이지 BPH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 수술은 피임을 위해 정관을 묶는 시술이며 전립선이나 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깊이 관여하는 시술, 특히 어떠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성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성활동이 전립선에 해로운지 유익한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습관 3에서 논의했듯이 규칙적인 성활동 사정은 축적된 분비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실제로 전립선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활동은 요로 감염이나 성병과 같은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제 안전 그리고 개인 건강에 적합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은 증상이 없으면 전립선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전립선암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뇨곤란, 야간뇨와 같은 BPH 증상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할 만큼 충분히 커졌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연령대의 남성들에게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PSA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검진을 받으십시오.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조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약을 복용 중인데 이 습관들도 적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답변 물론입니다. 약은 일반적으로 증상을 해결하거나 전립선 성장을 늦추는 데만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 요소를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물과 3가지 황금 습관, 그리고 영양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조언을 결합하면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약물 복용량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없이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약물 복용량 변경 전에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실제 예시로 제 환자 중 최 씨는 처음에는 BPH 때문에 2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습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식단을 바꾼 후 그는 약을 1가지만 복용할 수 있게 되었고 증상도 훨씬 더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70세인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연령대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든 이러한 긍정적인 습관을 적용하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만큼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편한 증상이 줄어들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습관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유지하나요? 라고 걱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상기와 점진적인 생활 통합입니다. 기존 습관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물을 마시는 대신 책상에 물병을 두고 오전, 오후에 모두 마시세요. 식사 후 걷기 알람을 설정하세요. 냉장고, 욕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를 붙이거나 휴대폰 알림을 사용하는 등 시각적인 상기를 활용하세요. 동반자를 찾는 것, 즉 친구 배우자와 함께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일주일 동안 걷기 습관, 유지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제 환자 박 씨는 냉장고 문에 오후 6시 전까지 물 마시기 라는 작은 쪽지를 붙이고 현관문에는 식사 후 걷기라고 적힌 다른 쪽지를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단한 알림들이 그가 놀랍도록 꾸준히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해서는 전립선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 있나요? 시장에는 소팔메토, 추출물 피지움 호박씨 등 전립선에 좋다고 광고되는 수많은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한 식단이나 과학적인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을 원한다면 항상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건강 상태에 실제로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구축 지식은 적용될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언들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자신의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습관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과 오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식후 걷기에 집중하세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각 사람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15분 걷기가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리세요. 인내심을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계획을 잊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은 휴지기로 여기고 다음 날 계속하십시오. 건강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을 즐기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걷기를 경치를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을 기회로 바꾸세요. 건강한 식사를 즐거운 미식 경험으로 만드세요. 과정을 즐길 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쉽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립선 건강 관리는 마라톤 경주가 아니라 즐겁고 꾸준한 산책입니다. 오해를 해소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큰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립선 건강에 대한 가치 있는 탐구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중한 지식과 삶을 바꿀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분들은 더 빠른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이미 매우 불편해진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급박료나 요실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라면 제가 많은 환자들로부터 매우 효과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은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전에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습관으로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한 후 몇 주 만에 특히 수면과 야간료 빈도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방법은 최근 몇몇 의학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마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별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링크는 아래 설명란이나 이 영상 하단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밤새 푹 자지 못하거나 잦은 화장실 방문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 의식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링크는 이 비디오의 첫 번째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며 아래 설명에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극히 소수의 남성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로 더 듣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또는 어떤 습관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것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있다면 이곳이 질문할 곳입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질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도시나 국가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면 저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켜서 우리가 출시할 남성 건강에 대한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친구, 형제, 아버지 또는 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적시에 공유되는 이러한 양질의 정보는 한 사람의 삶에 진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지식 여정을 계속하고 건강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해 지금 바로 화면에 뜨는 비디오를 클릭하십시오. 거기서 저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돕는 최고의 음식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정보 제공 및 참고용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 의료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적절한 의학적 상담 없이 이 영상의 정보를 임의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